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홍콩 민주화를 외치면서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써왔던 홍콩의 빙과일보 애플데일리가 창간 26주년을 자축한 지 3일 만인 6월 24일자로 중국 당국의 오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발행을 중단했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4일 세 개의 장문의 기사를 통해서 이 빙과일보의 폐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빙과일보는 이날 평소보다 10배가량 많은 100만 부를 발행하면서 독자들에게 작별을 고했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이 빙과일보의 폐간호는 일면에는 스마트폰 조명 등으로 빙과일보 사옥 전경을 비추는 한 지지자의 손과 함께 빗속에서 고통스러운 작별을 고한다. 우리는 빙과일보를 지지한다. 이런 제목을 실었고요. 나머지 19개 면에는 그간 일면을 장식해 왔던 사건들 그리고 홍콩 시민들을 향한 편지를 담았습니다. 빙과일보의 마지막 호를 제작하는 23일 날 저녁 빙과일보 편집국은 이걸 취재하려고 하는 다른 언론사 기자들의 플래시 세로 속에서 총 20면짜리 신문을 제작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빙과일보 마지막 호의 제작 현장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지막 판에 인쇄 버튼이 눌린 전날 밤 11시 45분 람만청 집행 총편집인은 강판, 그러니까 신문 제작 시작을 지시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 말 없이 동료들을 둘러본 그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리고 빙과일보 직원들은 일제히 손뼉을 치면서 힘내라 빙과, 힘내라 홍콩을 외쳤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에 앞서서 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라이언로 편집국장의 자리를 대신해 가지고 말문을 연 찬 푸이만 부국장은 당국의 위협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직원들과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를 표했고요. 또 24일과 25일 빙과일보 부국장 자리와 5개 계열사 이사직에서 순차적으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도 SCMP는 전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인사말을 한 푸이만 부국장은 지난 17일 라이언로 국장 등 4명과 함께 자택에서 체포된 바 있었는데 그중에서 푸이만 부국장만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로 국장과 청킹홍 발행인 겸 편집인은 보석 신청이 기각돼 가지고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중국 이슈를 담당했던 태미창 부편집장은 30여 명이 이르는 직속 보아 직원들이 끝까지 남아줬다고 감사 인사를 한 후에 그들에게 반드시 제대로 된 재정비 과정을 거쳐가지고 빙과일보의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했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또 다른 한 기자는 폐간 소식을 들었던 순간을 회상하면서 독자들에게 끝으로 인사하는 기사를 쓰고 있었다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곳은 내게 직장을 넘어선 집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SCMP는 보도했습니다. SCMP는 다른 한 기자도 10년이 넘도록 이곳에서 일했다 그러면서 훗날 이날을 돌아봤을 때 마지막까지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리를 지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에서는 한 신문이 이런 식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도시의 핵심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조차 사라질 것인가? 신문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도시의 자유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또한 23년째 신문의 레이아웃을 디자인했던 딕슨 옹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내왔다는 사실에 매우 감격스럽지만 홍콩이 내일막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슬프다라고 말했다고 SCMP는 보도를 했습니다. 한편 SCMP는 마지막 신문을 제작하는 빙과일보 사옥 밖의 모습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신문 마지막 판을 제작하는 동안에 수많은 지지자들이 몰려와가지고 힘내라 빙과일보 등의 구호를 외쳤고 그중 일부는 2019년 반정부 시위 때처럼 검은 옷을 입고 광복 홍콩 시대혁명을 외치기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빙과일보의 건물을 같이 사용하는 몇몇 사무실들은 신문의 마지막을 슬퍼하는 의미로 불을 끄면서 이들의 아픔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자정을 칸 넘긴 시간 마지막 폐간호가 나오기 시작한 12시 20분경에 직원들은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신문을 무료로 나눠줬고
신문사 로비는 이 지지자들이 가져온 꽃과 쪽지들로 가득 찼다라고 SCMP는 전했습니다. SCMP는 자신의 성을 후이라고 밝힌 지지자의 말, 그러니까 빙과일보 이후엔 중국과 홍콩 정부에 감히 대적할 신문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그랬다면서 이 빙과일보 폐간은 홍콩 언론 자유의 종말이라고 말을 했고, 또 다른 지지자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보여주기에 아들과 함께 왔다, 이런 말을 기사로 실었습니다. 여러분, 이 빙과일보는 평소 10만 부를 발행해 왔었는데 폐간호는 이보다 10배 많은 100만 부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 시민들은 바로 그 폐간호를 사기 위해서 비가 오는 밤거리에서 10시경부터 가판대에 신문이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1시 정도 되니까 3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어떤 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이 볼 수 있었습니다. SCMP는 이 빙과일보의 열성 애독자인 메리 청도 이 빙과일보가 24일짜리 마지막으로 신문 발행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오후 10시 가판대에 나와서 기다렸다 그러면서 10부를 사서 친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빙과일보는 왜 폐간되었을까요? 빙과일보는 1995년 지미 라이가 홍콩에 설립한 중국어 일간지 신문입니다. 지미 라이는 홍콩 광둥성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12살 때 홍콩으로 도망치듯 건너가서 이 공장 노동자로 일하다가 30대 한국에도 잘 알려진 지오다노를 창업해가지고 아시아 굴지의 의류 기업으로 키운 입지전적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이 지미 라이가 1989년天安문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니까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티셔츠를 제작하기도 했지만 중국 정부의 위혈 진압에 충격을 받으면서 언론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1990년 넥스트 미디어 그룹을 설립하고 중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넥스트 매거진을 발행하기 시작했고요. 본토 반환 임박을 걱정하는 홍콩의 독자들로부터 빠르게 확산되면서 발행 부수를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1994년 넥스트 매거진의 성공에 힘입어서 1994년에는 지오다노를 떠나가지고 미디어 사업에 집중하면서 1995년에 빙과일보를 창간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선정적인 기사도 실으면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만은 2002년 홍콩의 등준하 행정장관이 취임하면서 논조도 확실하게 반중 성향으로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당시 홍콩 정부가 지금의 홍콩 보안법과 유사한 반전복법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이 빙과일보는 이를 반대하는 논조의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빙과일보의 이런 기사들은 홍콩인들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됐고, 이로 인해서 2003년에 50만 명이 참여하는 시위대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결국 홍콩 당국은 보안법 제정을 포기하게 됩니다. 빙과일보는 이 일에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빙과일보는 홍콩의 민주화를 대변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지미 라이의 빙과일보는 2014년 우산혁명과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때도 사실상 시위대를 이끌면서 반중국 선봉에 섰고요. 베이징 중앙정부를 통렬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지미 라이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가지고 마이크 펜스 당시 미국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면서 결정적으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5월 중국 당국이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기로 의결을 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트럼프 세이브 홍콩, 이 트럼프 세이브 홍콩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캠페인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에게 이걸 막아달라고 편지를 쓰자, 뭐 이런 제안을 하면서 중국 당국의 강력한 분노를 불러오게 이르렀습니다. 결국 중국 당국에 의해서 홍콩 보안법이 실행되자 이 지미 라이는 지난해 8월 체포가 됐고요. 이후에 불법 집회 참여 혐의 등으로 20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여기다가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출소를 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홍콩 경찰은 지미 라이의 인신구속과 함께 5억 홍콩 달러, 한 72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개인 자산도 동결을 시켰습니다. 빙과일보의 사주인 지미 라이를 체포한 홍콩 당국은 이어서 편집국장, 주필,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체포를 했고 회사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아예 신문을 폐간시키기로 작정하고 달려든 겁니다. 그리고 17일 경찰 500명을 동원해가지고 빙과일보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회사가 보유 중이던 1,800만 홍콩 달러, 한 26억 원의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친중 진영의 압박을 통해서 기업들의 광고 계좌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빙과일보 계좌에 후원금이라든지 경력금 등이 입금되지 못하도록 아예 봉쇄를 시켜버렸습니다. 홍콩 경찰은 빙과일보는 2019년부터 30여 건의 기사를 통해서 외국 정부를 향해 홍콩과 중국에 대해 제재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들이 홍콩 보안법상 외국 세력과 결탁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한 강력한 증거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존 리 이 홍콩 보안국장은 일반 언론 종사자들은 체포된 관련 인사들과 연락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법에 따라 타격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빙과일보 모회사인 넥스디지털은 23일 오후에 빙과일보 폐간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 주간지인 이주칸도 23일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반중 매체인 빙과일보가 결국 폐간되니까 국제사회도 일제히 이 중국과 홍콩 당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첼 바첼렛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빙과일보 폐간을 몰고 온 이 홍콩 보안법 시행 1년에 대해서 전율스러운 충격이라 그러면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홍콩 당국의 빙과일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EU는 빙과일보 폐간에 대해서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뉴스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파괴하는 행위라고 그러면서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EU 주재 중국 사절단 대변인은 유럽이 언론 자유를 명분으로 홍콩 문제와 중국 내정을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강한 불만과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또 홍콩은 법치사회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면서 하지만 언론의 자유는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반중과 홍콩을 혼란하게 하는 데는 취해법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빙과일보 간부 체포 같은 이런 빙과일보에 대한 조치들에 대해서 저널리즘과 아무 관련이 없고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홍콩 당국의 조치를 비판한 미국을 향해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미화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엔의 비난에 대해서도 유엔 주재 중국 대표단 측은 이 홍콩 내정에 대한 간섭이고 단호히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반발했습니다. 이 빙과일보의 상징은 IT 업체 애플과 비슷한 베어문 사과입니다. 그래서 빙과일보 영문제어도 애플 네일입니다. 사과는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주는 과일이죠. 에덴 동산의 하와, 그러니까 이브가 베어 문 것도 사과입니다. 비를림 텔의 사과는 자유를 향한 강한 의지와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사과는 혁신의 상징이고 세상을 바꾼 사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빙과일보의 지미라이는 분명히 홍콩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바로 그 사과를 상징으로 내걸었을 겁니다. 자, 베어문 사과. 지미라이는 홍콩의 자유를 갈망하면서 비렐름 텔의 심정으로 빙과일보를 창간했을 테지만 중국은 그 자유를 향한 강한 의지와 열망이 담겨있는 그 사과를 결국 따먹고야 말았습니다. 이로써 중국 공산당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그들이 내세우는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여실히 온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홍콩 빙과일보의 폐간. 아마도 중국 공산당 정권에게는 독이 든 사과를 베어문 것이나 다름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고 볼 일입니다. 홍콩 주권 반환일은 7월 1일입니다. 이 7월 1일을 며칠 앞두고 결국 깃발을 내린 빙과일보.
지금은 일단 문을 닫았지만 언젠가는 홍콩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빙과일보 파이팅!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